누구나 한 번쯤은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 앞에서 나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해 보이죠. 은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람들은 마치 끝을 맞이하는 듯한 무게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반드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조금 특별합니다.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e스포츠 세계에 은퇴 후 도전의 코치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심지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일 뿐, 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대 간의 간극을 뛰어넘고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무기로 다시 인생의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게임 좀 하시나 봐요? 에서 감독님으로. 지금 소개할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후 스타크래프트 코치로 전향한 김성호 시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엔 뭘 해야 할까 막막함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손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과거 젊은 시절 즐겨하던 스타크래프트를 다시 접하게 됐고, 이거 나 아직도 감각 있네 라는 자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술 해설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어느 팀에서는 실제로 코치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원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었지만 오히려 김 씨의 분석력, 인내심, 전략 구상 능력은 젊은 코치들보다 안정감을 주었고, 선수들은 그를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삶은 무조건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열정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 LOL팀의 멘탈 코치로 활동 중인 윤지연 시가명입니다. 그녀는 50대 초반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뒤 명상과 심리학 공부를 병행하며 은퇴 후 청소년 멘탈 상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게임 중독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e스포츠 분야의 멘탈 관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한 아마추어 팀의 정신건강 코치로 영입됐습니다. 윤 씨는 게임을 잘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선수들의 감정 변화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가 팀에 합류한 이후 성적보다도 선수들의 스트레스 지표, 수면 시간, 경기 집중력 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곧 성적으로도 이어졌고, 팀은 1년 만에 지역대회 1위를 차지했습니다. e스포츠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심리전, 빠른 의사결정, 강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감정의 기복을 다루는데 익숙한 어른의 역할은 생각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윤 씨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배틀그라운드 코치로 활동 중인 전직 경찰 출신 최정수 시가명입니다. 그는 사건 수사와 팀 리더 경험이 풍부했던 인물로 퇴직 후 한 청소년 쉼터에서 게임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도구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쌓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한 아카데미 운영자가 그의 리더십과 분석력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청소년 e스포츠 팀의 코치로 스카우트됐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조언보다는 팀워크와 신뢰를 강조하며 게임 내에서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선수들에게 규칙과 책임감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을 코치 생활을 통해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가 맡은 팀은 대회에서는 중위권을 맴돌았지만 선수 유지율이 높고 팀 분위기가 좋아 다른 팀들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기존 경력을 단순히 접는 대신 그것을 재해석해 새로운 분야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며 인생의 모든 경험은 언젠가 새로운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e스포츠라는 분야 또한 이제는 단지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대 간 소통이 절실한 무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게임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삶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장년층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는 고민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언어로 번역해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살아온 경험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이막 그 무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관객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에서, 앞으로는 삶에서 빛나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좋아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것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어쩌면 그게 다음 무대의 첫 대사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은퇴 후 재도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은퇴 후 재도전에 대한 두려움의 심리학적 기초. 먼저 인간의 뇌는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가소성인 E와 PLASTICITY는 감소하게 되며, 이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속도가 점차 느려짐을 의미합니다. 뇌는 익숙한 것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 앞에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진화적으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생존을 위해 익숙한 환경과 상황에서 안전을 느꼈고, 이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험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뇌가 외부의 위협을 인식하고 대처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환경과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두려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역할을 정의하려 하는데, 노년기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는 점차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재도전.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서 성공적 재도전을 위한 뇌의 기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특정 뇌 영역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식 기반의 재도전은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직장에서 재도전을 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두엽과 같은 뇌 영역이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이 든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할 때 더 높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전에서의 성공적인 전략.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재도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략과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 설정. 은퇴 후 재도전을 시도할 때 한 번에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시작할 때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점차 확장해 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학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고 이 자극이 지속되면 뇌의 가소성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신경 연결망을 재구성하고 이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멘탈 관리. 은퇴 후의 도전은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도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새로운 분야로 재도전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멘토나 코치, 동료들과의 사회적 교류는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재도전의 여정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재도전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본능적인 감정일 뿐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지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점점 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무관하게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도전은 단순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혜를 세상에 새롭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